김상일 평론가한테 지금 박홍호 원내대표 전화했어요. 만약에 네. 예? 야 단독 기원한다고 그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꿈쩍도 안 한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다 줘버려. 뭐라고 줘버리면 되지. 저는 이제 장성철 지금 교수의 말에 동의해요. 다 줘버려. 다 줘버려야 돼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하면 그리고 빠진다 오히려 차라리. 왜냐하면 국민들은 결과만 가장 집중해서 보시거든요. 일단 전당대회 때 지도체제를 확실하게 꾸리고 난 다음에 9월달 정기국회부터 그 힘을 발휘해야지 지금부터 발목 잡는 형식이 되잖아요. 뭐 해줘, 뭐 해주면 안 해주면 뭐 어떡할래? 이거 안 된다니까. 야당은 견제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견제를 힘으로 견제하지 말고 민생 현장으로 가서 견제하는 거예요. 국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가서 어려운 곳에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이게 웃기다기보다 약간 슬픈 게 지금 욕도 안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국회 안 열리면은 뭐 뻔하잖아. 뭐 세비가 뭐 얼만데 뭐 반납해라 뭐 이런. 하면 그냥 무관심해. 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더 문제고 저는 차라리 욕을 더 먹어야지 양쪽 다 압박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긴 최근 제가 일간지 사설에서 세비 반납하라는 사설을 본 적이 뭐 없어. 이 마당에 웬 외유냐 뭐 이런 거 쭉 나와 레파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왜 웃으세요? 그리고 논란의 사나이, 언론을 장식하는 사나이, 문제적 인물 장성철 대구가 돌 때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살아 있습니다, 저. 네, 평안하시죠? 네, 근데 6월 달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러고. 작년에 엑스파일이 8월 아니었습니까? 6월 달. 6월이요. 아닌데 8월. 6월 19일. 아 그래요? 엑스파일 어떻게 됐나? 아닌데 이준석 대표 당선된 다음인데 제 기억에. 준석이가 5월 달에 당선됐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저에게도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준석 장성철 교수가 엑스파일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제가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당사자는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정 교수님, 저에게 저희를 공경에 처하시게 했던 사나이 장성철 교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살아 있습니다. 백종욱님은 오늘 윤태곤 실장님 나오신다. 윤태곤 실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셨고 7642님 김상일 타짜의 탑이랍니다. 그러면 타짜의 탑은 악귀이십니까? 타짜의 탑. 하얀 거탑. 자 일단은 나눠볼 얘기가 여러 가지인데 요거부터 해볼까요? 법무부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 냈잖아요. 근데 뭐 언론들 평가 보니까 뭐 사실 이제 부장급 인사여가지고 뭐 검사장급처럼 뭐 우리가 이름을 딱 아는 인물들은 별로 없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제 언론의 평가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지검의 반부패 특수, 그러니까 옛날 특수부죠. 특수부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올렸다. 뭐 특수통이 약진했다. 뭐 사상 최대 물갈이 인사. 뭐 3번의 인사로 검찰 체제가 완전히 이제 완비가 됐다. 뭐 요런 평가들이 있던데 요 인사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뭐 이제 전 정권 사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언론 기사상.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정책 기사라든가 이런 게 좀 헤드라인에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검찰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 언론에서도 이 정부의 현재 어떤 국정 운영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게 좀 약간 비춰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그 정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포커스를 좀 옮기는 좀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무능을 사정정국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용궁 쪽에서는 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약간 국정 운영의 뭐 우선순위 이런 거를 조금 좀 조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궁이라는 단어는 본인의 개인적인 단어에서 선택한 단어인 거죠?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지금 같으면은 이제 언론사 내에서도 목에 약간 힘주고 다니고 다른 기자들끼리 취재하는 야 여기 거기 분위기 어때라고 물어보는 기자는 사실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여야 돼요. 보통 지금 이런 시기에는. 그 다음은 지금 경제 상황이 막 이렇다 보니까 뭐 기재부 부총리 뭐 이런 쪽이겠죠. 근데 요즘 여전히 이제 서초동 출입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내부에서 어때 요새 어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인사 보면은 군으로 치면은 한 대령급 이 정도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그렇죠. 부장 한 연대장 뭐. 사실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 자체가 지금 김상희 선배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이복현이 뭐 검찰 출신 쌍두마차를 보면은 이분들은 정무적 감각이 좀 좋은 것 같다. 뭐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런 수사 쪽에 대한 게 아닌 메시지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좀 그런 데 대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경제 민생 현안도 그렇고 지금 완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좀 의식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특수수사 쪽 말고의 이제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경제예요. 민생. 지금 경제 민생에 지금 치중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 밑바닥부터 무너져요. 네. 근데 저는 이 검찰 인사가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정정국 이거는 언론에서 쓰는 프레임이긴 하지만 이분들 때문에 어찌 잘못하면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앞날이 본인들이 세웠던 정치적인 계획이 헝클어질 수가 있다. 네, 여러 가지 그게 뭐 사정정국이 맞겠죠. 뭔가를 이 사람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누가 뭘 내나요? 이 사람이란 게 검사들이죠. 수사 검찰에서, 검찰에서 어쨌든 특수통들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행되었던 수사됐던 것들이 기소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각 지청장급들에서 이번에 뭐 기소하는데 그렇게 큰 방해 아니면은 뭐 반대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수사 해오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좀 수탑됐던 것들. 네, 보강해서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은 내 거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는 다른 걸 전면에 세우고 뒤에서 정광석처럼 하든지 조용히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좀 그게 전면에 드러나고 이러한 인사가 어떻게 좀 파장이 확대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한 달 20일 됐는데 한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은 할 땐 하더라도 이게 속된 말로 헤드라인이나 탑을 장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나친 그런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 장 교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건데요. 이런 우려 단계에서 얘기를 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줘야지 청와대를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용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용궁 소리 들리겠어요? 물속인데? 안 들리지. 네? 그 용궁이라는 표현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앞서 오프닝에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프닝이 아니구나. 뉴스 온 더 블럭에서도 좀 예고를 해드렸 아니다 오프닝이다.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신 것 같은데 뭐 집권 초인데 지지율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지지자니까 그런 또 걱정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응답은 46.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 뭐 오차범위 내의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정이 긍정을 앞서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데드크로스라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윤태곤 실장은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게 여론 참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이런 표현이 이제 뭐 맞지는 않는데. 근데 뭐 그래프상 모양은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3월 9일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 직후에 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제 앞으로 기대 수치 매우 낮았었어요. 그게 정말 이례적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5월 9일 취임하고 하면서 쭉 올라가고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6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피크. 그럼 그 이후에 좀 떨어진 거예요. 흐름상은 그러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특히 이후에는 절대평가. 이게 뭐 이재명하고 뭐 문재인하고 뭐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하냐 잘못하냐 자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 그렇게 저는 이상하다고 보진 않는데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우리가 자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에서 볼 때 선거가 앞으로 큰 선거가 한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지금은 말하자면은 조금 여유 있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럼 이게 할 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뭐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기요금 인상 저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핑계 댈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이거 용산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심각하게 볼까? 아니면 아니 뭐 그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좋게 보겠죠. 근데 안 좋게 보겠지만은 위기의식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두 가지 이유인데 선거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 뭐가 떨어져요? 선거가 선거가 멀리 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야당이 올라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반사 이익의 고리라는 게 끊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뭐 이준석 욕 먹는다고 이재명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욕 먹는다고 뭐 이준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각자 이게 끊겨 있어. 이게 그게 상대 당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좋다라고 보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안심하는 기류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심해요? 네. 뭐요? 지난 보수 우파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략 이맘때쯤 지지율이 51, 48 그 정도였어요. 네? 비슷해요 지금이랑. 이명박 대통령은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소고기 촛불 집회 때문에?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부정평가가 대략 2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거의 40%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다른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느냐. 진영이 뭉쳐있는 거다. 그냥 민주당 진보층 진영이 뭉쳐있는 거지 우리가 국정 운영을 그렇게 썩 잘못해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좀 안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시각인가?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진영 분들은 우리가 뭘 잘해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부정평가는 그대로 유지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중도를 좀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 정치인들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를 좀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을 가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겠지. 근데 실제는 자기가 세상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강성 지지층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가리는 방식. 내가 변하거나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세상이 나를 못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근데 진영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이른바 묻지마 지지 이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우리는 보수로 뭉쳐있다. 이까지는 맞는데 이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른바 뭐 무지성 지지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저는 그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는 이게 양 진영이 갈라지는 게 중도 국민들 말씀해 주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도층들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회수해 놓은 상태예요. 선거도 우리 이미 대선하고 지방선거까지 했고 힘들어. 뭐 살기 바쁘고 뭐 당신들끼리 좀 알아도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정치 고관여층들은 우리 방송도 듣고 뭐 윤석이 어쩌고 이재명이 뭐라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정말 민생의 문제가 더 커진다든지 여야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더 커지면은 아니 이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사이 이러고 있었어? 라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뭐 청와대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민생을 위해서 앞장서라 뭐 이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방송에서 드라마 무인시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인시대가 재미있죠. 그리고 시청률 별로 안 나왔는데. 예, 어떤 영웅담 같은 것도 그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무인시대만 있으면요. 그 영웅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웅시대 그다음 무인시대 이런 거는 빨리 끝내고 국민을 위한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무인시대를 구가하면서 적대적 공존 공생을 지금 너무 지향하고 있어요. 지향해야 되는데 여야 할 것 지향하고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싸우지 마라. 이 정치의 우리 구조가 반사 이익의 구조다. 그런데 이 지금 반사 이익도 아니야. 다 떨어져 있어. 각각 그게 문제지.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로 앞서 윤태곤 실장의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이 내용 이거 뭐 사실 계속 심화되는 것 같고 7월 7일이 윤리 두 번째 날이니까 그때까지 좀 계속 되겠죠. 그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고 올게요. 팽아 물가도 오르고 다이어트 할 겸 저 팽수 비싼 참치 대신 두부로 점심을 대신하려 합니다. 매니저 두부 찍어 먹게 간장 주세요. 진한 양조 간장으로요. 닥치라고 하였어. 지금 누가 간장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지금 여의도에서 간장이 금지어인 것도 모르는가. 이런 미련한 자들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속이 바짝바짝 타는 자는 누구인가. 동작그만 준수통과 윤핵관의 수싸움 패건들지 마라. 손모가지 날라가문 게 준수톤의 밑장 최재형 의원, 윤핵관의 밑장 안철수 의원. 밑장 빼기도 그만이여. 이 갈등은 윤 대통령이 풀 수 있다.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너는 무엇을 걸래? 그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와서 국내 정치 상황을 그것도 당 상황까지 저 신경 써야 합니까? 제발 저기 두 분은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협력으로다가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가 나왔는데 자 이거 장성철 교수. 네? 아이 장 교수한테 이걸 물어보는 게 맞나 몰라. 왜 두 분도 다 웃으셔 지금.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내 상황 안 좋죠. 계속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윤핵관 그리고 안철수 지금 참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이 아니라 다자 대결인 것 같아요. 근데 다자 대결 한쪽은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한쪽은 고립당하는 좀 상황이 아닌가 고립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혁신위에 참여 안 하고 미래혁신 포럼에 참여하는 장제원 의원 쪽의 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 거들고 뭐 장제원 의원하고야 워낙 뭐 사이가 안 좋고 다른 윤핵관들도 좀 옥죄는 형식인데 본능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하루 동안 공개 일정 없이 침묵했다가 또 SNS상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7월 7일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수가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데 어제도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하여간 좀 6월 30일 날 경찰 조사가 상당히 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찰 조사란 게 김성진에 대한 이제 소환 뭐 옥중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7월 7일 전에 만약 그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또 윤리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도
7월 7일에 윤석 저는 대표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 아닐까? 아니 근데 윤태곤 실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제 객관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상황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하나를 안 따라가고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해야지 상황을. 그럼 하나하나 지금 따라가서 얘기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위에서 내려다보죠. 왜냐면 제가 윤태곤 실장이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무인의 시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본인들이 이재명 어떻게 지켜요? 민심이 들끓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이준석 몇몇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키겠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뭐 나를 지키겠다. 어떻게 지켜요? 민심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시대가 잠깐만요. 그 얘기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3부에 할게요. 김전의 정치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의도 타짜 시간입니다. 2부에 김상일 평론가가 이준석 대표 무인시대 문인시대 이 얘기 하다 마셨어요. 그러니까요. 시대가 전환이 됐으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요. 여의도 속에 함몰되지 말고 여의도를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서 좀 신선해 보이는 게 많았잖아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호남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로 좀 돌아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속의 이슈를 끌어내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그래도 이 우리나라 정치에 굉장히 필요한 정치인이니까 죽이면 안 돼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듯한 세력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드러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서로 싸우는 건가? 이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이준석 대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내부 뭐 당권 투쟁이라고 그러야 되나? 본인들은 당권 투쟁 절대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언론 기준으로. 두 세력이 한 세력은 이준석 대표.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인 게 뭐요? 당권 투쟁 이 관점에서 볼 때 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내가 대표가 돼가지고 큰 선거도 2번도 이겼고 그럼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더 신뢰를 얻어가지고 나 한번 연임도 한번 하고 총선에도 내가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라고 한 게 나쁜 거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내가 돌고 돌아서 여기 왔는데 빨리 안착해서 많이 신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도 관계 좋게 가지고 다음 당권은 내가 잡아서 총선 지휘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나쁜 거예요? 각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는 원래 권력을 그럼요. 자기 목표지. 그렇지. 그걸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대통령도 나를 좋아해주고 국민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당원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이 경쟁이 돼야지 선순환의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죠. 지금은 제가 나쁜 놈이야. 그렇지. 라는 식의 손가락질 경쟁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당권 투쟁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저기는 성상납을 받았어. 저기는 간장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 본인 국정 지지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든 빨리 정리가 되기를 좀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뭐 정치 내지는 뭔가 이렇게 오히려 한쪽으로 의도가 좀 약간 느껴지는 뭐 이런 모습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지지율 떨어지고 악재인데 방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윤태곤 전 옆에서 조용히 정리 안 하겠지. 뭐 이런 아무것도 안 하겠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이다, 김영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말로 30년, 40년 동지들이 대통령 눈빛만 봐도 이제 의중을 알고 혹은 대통령도 헷갈리더라도 먼저 예를 들어 사고를 하고 쳐놓고 이쪽 가야 됩니다.
라고 하거나 근데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많지도 않고 지금 윤핵관 뭐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뭐 몇 년 된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이제 1년 그리고 좀 넘었어. 한동훈 장관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지금 같은 이제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여기 뭐 윤리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계제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의 반대 축이 지금 윤핵관들이라고 지금 다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윤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집권 초고 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더 관심도 갖고 내지는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지금 고개를 그 상황인데 이런 그럼 거잖아요. 그 거꾸로 여기는 전혀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냐. 아니 그러면 그러면 반영 뒤로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듯이 보는 게 맞다? 아니 윤 실장은? 뭐참뭐 모르겠어. 나도 이제 다 모르겠어요. 답이. 얘기해놓고 모른다면 어떻게 아니 그러면 뒤로 좀 약간 이렇게 뒤로 물밑에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럴 수도 그런 있잖아요.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 투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자, 그러면 느낌인 나 게. 이거 궁금한 거. 윤 실장 그러면 용산의 속마 대통령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용산 아니고 대통령의 속마음은 뭘 것 같아요? 대통령 속마음은 흔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건 비슷하겠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겠죠. 그럼 둘 다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둘 다 싫겠죠. 지금은 당연하게. 예. 왜냐하면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럼요. 정치면을 네. 도배하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기 그러면 위한 여기서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럼 대통령의 마음을 이게 나 쪽으로 땡기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이른바 소위 윤핵관이든 이 대표든 간에. 그럼 이걸 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다른 일을 가지고 민심을 사가지고 대통령의 마음을 당길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문제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 답답하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당 대표를 모셨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 쪽에서 메시지들이 와요. 메시지가 와서 안 올 이게 수가 없지 현실상. 이게 뭐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전달을 하는 전화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만 전달이 돼도 지금 윤핵관의 힘의 원천이 민심은 아니잖아요. 윤심이지. 윤심이잖아요. 그러면 윤심을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의 일정 부분 물밑 조율이 안 먹히기가 힘든 환경이다. 저 이렇게 말이 자꾸 이제 뱅글뱅글 도는데 그럼 자 이준석 대표의 힘의 근원은 민심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심이 아유 이준석 이쁘고 잘하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괴롭혀? 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민심 일부 민심이라고 볼 수 지지층. 있죠. 아니, 지지층 민심이라고 지지층.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 당 대표지만 권한이 그렇게 많은 당 대표가 아닌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구조는 원톱 시스템이에요. 투톱이 아니에요. 원톱이지. 그러면은 대부분 그 여의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에서 힘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행정부의 힘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약하죠.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도 하는 거는 지지층이 꽤 있고 어느 정도 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윤핵관들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윤심 말고. 장성철 교수는 용산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직설적으로 하세요. 네. 항상 직설적으로 하셨잖아. 그래야 기사도 또 나와. 기사 나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흐름을 보니까 뭐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이심전심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반 이준석 의원들, 그리고 뭐 경찰 수사하고 있는 경찰, 경찰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그렇다 보면 이준석 대표를 옥죄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걸 과연 이준석 대표가 뚫고 넘어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뭐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게 이제 맞겠죠. 맞다고 하고 그럼 대통령도 나를 싫어하고 당도 나를 싫어하고 윤핵관도 다 나를 싫어한다. 라고 하면 그게 좋냐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은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당신들하고 다르다. 그게 제가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거고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진실과 별개로 우리가 이 정도 할 정도면 뭐 알아서 해석해. 라는 식으로 이제 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이거 하나만 하고요. 윤태곤 시장이 갑자기 지금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래 이준석 대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네. 근데 어저께 국민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윤 대통령 이준석 대표 면담 사실상 거절. 앞으로는 의제를 밝혀달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대표 면담 거절한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랬다는 이건 뭐예요, 진실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앞에도 뭐 그런 보도 있었죠. 단독 만찬인가 오찬인가 뭐 안 했다. 근데 뭐 만난 거 같긴 한데 뭐 오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아니다. 밥은 안 먹고 만나기만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크라이나 갈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 친서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다 그 뒤에 기사가 이제 정리된 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다. 그 논란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진짜 달라고 그러는데 소통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지금은 어떤 이제 실체는 있겠죠. 실체에 대해서 각각 제각각 유리한 점들로서 이제 워딩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장순철 교수 이거 취재해 보셨어요 혹시 국민의힘 여보도? 안 해봤어요. 관심 없으시구나. 피곤하신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좀 이유가 있죠. 있기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가 워낙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사고가 약간 갇힌 것 같아요. 근데 개혁도요.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는 개혁을 하려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힘 정도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개혁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개혁을 캠페인성으로 너무 많은 걸 원한다. 맞아. 아니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면. 근데 지금 사고가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 얘기 뭐 다음 주도 또 할 것 같으니까 윤리 결과 나올 때까지 매주 할 거예요 이거.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회 얘기 좀 볼게요. 민주당이 어저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는데 김상할 평론가 이렇게까지 민주당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네. 근데 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내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론이 잘한 거예요. 네, 법사위 내주겠다는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바로 조금 잘하고 난 다음에 공세 모델로 또 바로 돌아선다. 저는 이거는 우리 윤태곤 실장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힘 있어 이걸 다시 드러내는 거라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국정의 무한 책임은 어쨌든 여당이 지는 거예요. 여당이. 그렇죠. 그거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정부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걸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게 야당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네.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요. 이게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거잖아요. 이른바 제가 붙인 이름은 노가드 전략. 다 해. 상임위 다 가져. 다 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 그랬죠. 총선 이후에. 근데 이제 소수 정당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민주당이 딜레마란 거는 다수 정당이에요. 의석이 170석이 있어가지고 이 다 해 이게 잘 되지가 않아. 당 자체 힘도 있고 개별 의원들의 여기도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뭐 민영화 방지법 이제 처음으로 발의한다면서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뭐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진짜 민영화 이런 게 착 나올 때 제가 국민들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 시작도 안 했는데 와 방지하겠다 막겠다 뭐 기재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이제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 교수 이제 김상일 평론가 얘기는 민주당이 좀 단독 개헌은 좀 무리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카드 중에 하나죠, 그냥. 그죠? 네, 카드 던져놓은 카드. 던져놓은 카드? 네.
뭘 받기 위해서? 제발 좀 우리한테 협상 좀 하자고 좀 권성동 원내대표 제발 우리한테 좀 매달려 줘. 그런 협상 카드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저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대가로 헌법 검수완박 관련해 가지고 헌법소원 사기특위도 만들고 헌법소원 취하하는 거. 근데 헌법소원은 뭐 법무부에서 했는데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에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국회가 계속 공전되면 앞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도 부담 아닌가? 부담인데 야당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네, 자신들의 의견, 생각, 판단, 추진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장관들 불러 제껴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막 국정 견제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런 장이 안 벌어지는 것은 여당도 뭐 무한 책임 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야당이 좀 깝깝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곧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야당은 그냥 지금 사실은 저는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청문회 해가지고서 검증을 못하고 장관을 임명한다. 남는 게 뭐겠어요? 아니 그거는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그거 몇 명이다. 나중에 숫자로뿐이 안 남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측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힘을 좀 더 쓰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 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권 좀 취하해줘.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렇게 요구를 한 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팩트라고? 왜 그런 걸 얘기를 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시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전략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그 뭐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공표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지. 그러면 저 장선주 교수 얘기는 저 민주당에서 단독 기원 카드 들고 나와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티는 게 맞다.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필리핀도 가버리잖아요. 나는 급한 거 없어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리는 건 민주당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맞느냐 틀리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답답하고 힘든 거는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양쪽 다 그러면서 블러핑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덜 답답해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지지율 몇 프로 더 떨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 지지율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압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보다 대통령 지금 이준석 대 지금 문제가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게 이제 국회가 뭐 열리고 말고 하는 게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일 맞는 거는 1차로 맞는 거는 대통령이 맞을 거예요. 그럼 그 압박이 여당으로 가겠지. 3쿠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게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표현이 딱 둘 다. 전투에서 이기려고 막 하는 건 자기들이 이제 힘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전체 전략으로 보면은 국민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그 국정을 집권을 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전투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생각 안 하고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당이 혼란스러워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검찰들 다 포진시켰으니까 9월 달 되면은 사정정국으로 이걸 다 뒤엎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커밍아웃. 옳지 않지. 옳지 않은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국정 운영하다 보면. 사정적으로 돌파구가 뭐가 있을까? 돌파구를.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김상현 평론가한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전화했어요. 만약에 야 단독 기원한다 그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꿈쩍도 안 한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다 줘버려. 뭐라고 줘버리면 되지. 저는 이제 장성철 지금 교수의 말에 동의해요. 다 줘버려. 다 줘버려야 돼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하면 그리고 빠진다 오히려 차라리. 왜냐하면 국민들은 결과만 가장 집중해서 보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문회 안 하고 임명했어? 나중에 남는 건 딱 그거예요. 청문회 안 하고 임명한 장관 몇 명. 그럼 아까 민태곤 씨가 얘기했던
180석의 딜레마 이건 어떻게 해요? 소수당도 아니고 다수당인데 국정책임 공동으로 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부 정비부터 해야 돼. 내부 정비. 그렇지. 그 힘을 쓰려고 해도 일단 전당대회 때 지도체제를 확실하게 꾸리고 난 다음에 9월달 정기국회부터 그 힘을 발휘해야지. 지금부터 팔목 잡는 형식이 되잖아요. 뭐 해줘, 뭐 해주면 안 해주면 뭐 어떡할래? 이거 안 된다니까. 야당은 견제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견제를 힘으로 견제하지 말고 민생 현장으로 가서 견제하는 거예요. 국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가서 어려운 곳에 찾아가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알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웃기다기보다 약간 슬픈 게 지금 욕도 안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국회 안 열리면은 뭐 뻔하잖아. 뭐 세비가 뭐 얼마인데 뭐 반납해라 뭐 이런. 하면 그냥 무관심해. 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더 문제고 저는 차라리 욕을 더 먹어야지 양쪽 다 압박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긴 최근 제가 일간지 사설에서 세비 반납하라는 사설을 본 적이 뭐 없어. 이 마당에 웬 외유냐 뭐 이런 거 쭉 나와 레파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타짜, 장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